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캐나다는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대형화된 농장이 참 많습니다. 허나 캐나다가 생산하는 전 세계 수출량에 비해 실제 농업 종사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인력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여 일자리 공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농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여러 농업 이민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 3월 시행 예정인 AFIP, Agri-Food Immigration Pilot과 온타리오주의 Employer Job Offer In-Demand Skills 스트림을 일컬어 농업 이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타 이민 프로그램을 막론하고 농업 이민 조건은 까다롭지 않아 크나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농업 분야로 가능한 직군은 제너럴 팜 워커로 NOC-C 직군에 속합니다. 제너럴 팜 워커는 이와 같은 직업들을 포함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9개월에서 1년 경력을 쌓으면 온타리오주의 인디맨드 스트림이나 연방 AFIP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방 2위를 위한 높은 영어, 경력 점수가 없어도 되고 OIMP 스킬드 워커 스트림의 경우 2년 이상 NOC, OAB 직군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과 비교해도 상당히 부담이 덜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학 수준 또한 CLB 4인 점도 포함해서요. 농업 이민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이민은 어느 지역에서 가능하나요? 만약 AFIP 연방 프로그램으로 진행 시 퀘벡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있는 농장에서 근무 후 진행 가능합니다. 만약 AFIP와 OIMP 프로그램을 동시에 노려보신다면 온타리오주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온주 농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윈저 지역만 가능할까요? 캐나다 농지 면적을 보면 온타리오주의 경우 전체 농지 면적의 약 52%를 차지하는 캐나다 최대 곡창지대이며 캐나다 농업 잡시장의 약 60%가 온타리오주에 밀집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윈저 및 주변의 리밍턴 지역은 온타리오주의 최대 농산물 생산지입니다. 따라서 온타리오주의 농장 어디에서 취업을 해도 인디맨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취업 가능성이 높은 윈저와 리밍턴 지역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대규모 농장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장 근무 조건은 어떠한가요? 농장은 평균 주 6일을 근무합니다. 풀타임을 기본으로 하며 비수기에는 30시간에서 40시간 이상, 성수기에는 40시간에서 5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농장은 대형 그린하우스 형태에서 기계화가 도입된 스마트 팜 형식을 띱니다만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운반하는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수기에 근무 시간 수가 늘어나면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할 수 있으니 마음을 독하게 잡수셔야 하겠습니다. 농장에서 적응 잘 할 수 있을까요? 주 6일 근무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리밍턴의 경우 윈저에서 약 45분 떨어져 있는 리밍턴 지역으로 통근을 하기에는 체력 소모가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본인이 윈저의 세인트 클레어 컬리지를 지원하고 농장 취업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윈저 지역보다는 리밍턴 쪽의 주거지를 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출국하여 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TFW, 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려면 고용주가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너럴 팜 워커의 경우 기술직이 아닌 비숙련직이기 때문에 승인 절차가 쉽지 않은 데다가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이 캐나다 농장에서 일을 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역시 LMI 지원이 쉽지 않은 사유가 됩니다. 농장주들이 캐네디언을 비롯해 남미, 인도 국적자가 많아 외국인 채용이 쉽지 않고 언어 소통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출국하시는 것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공부하고 그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분인 오픈 워크 퍼밋 형태를 갖추고 난 후 고용주와 고용계약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농장 고용주를 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공부를 하고 그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는 형태입니다. 각종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와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고용주 면접을 통해 최종 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력난이 심한 농장인이만큼 구인하는 고용주들은 매우 많지만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언어는 필수이며 또한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일을 배우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최대한 버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이민, 승산 있을까요? 40대 이상 분들은 나이와 영어라는 장벽에 부딪혀 조금이라도 수월한 조건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20대 분들은 몸이 조금은 고생스럽더라도 워홀이라는 신분으로 빠르고 쉽게 영주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이지요. 체력, 그리고 끈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분명 승산이 있습니다. 캐나다 농업 분야의 인력난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농번기 때는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주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반면 비수기 때에는 굳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경우 레이오프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AFIP 또는 온주 인디맨드 스트림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력을 채울 수 없게 되지요.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되도록 규모가 있는 농장에 지원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